어렸을 적 교과서에서 청산리 전투를 처음 배웠을 때 일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손주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는 것을 노래 듣듯 즐기셨기에 그날도 청산리 전투와 김좌진 장군 이야기를 배웠다고 종알종알 늘어놨는데 항상 흥겨운 추임새만 넣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끊으셨습니다. 청산리는 홍장군이야. 청산리 싸움은 홍장군이 한 거니 깐두루. 저는 당연히 학교의 권위를 내세워 김좌진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뭐든 네 말이 옳다 웃으시던 할머니의 결기가 보통이 아니셨죠. 네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던 장군이 홍장군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홍장군이라니까. 김좌진인가 그 양반도 한몫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인즉슨 1899년생이던 할아버지가 만주에 살던 팔팔한 조선 청년이라면 대충 그랬듯이 독립군에 가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대가 홍장군의 부대로 청산리 대첩을 이룬 부대라는 겁니다. 저는 김좌진밖에 모르겠는데. 수수께끼는 머지않아 풀렸습니다. 홍장군은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오래된 국정교과서의 지식으로는 그는 봉오동 전투에 짝이 되는 인물입니다. 교과서 속에서 청사에 빛날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과 이범석의 훈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실 그 공훈의 절반 또는 3분의 2는 홍범도 부대의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청산리 전투에서 유명한 장면, 일본군끼리 싸우게 만들고 독립군은 쏙 빠져버린 그 장면은 홍범도 부대가 연출한 것이죠. 즉 청산리 전투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던 홍범도 부대와 김좌진 부대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홍범도는 어려서 고아가 된 뒤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평양 감영의 군인이 됐고 거기서 사격술과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도 꼴같지 구는 상관을 피양박치기로 들이받아버리고는 군인 노릇을 집어치워버렸죠. 이후 광부로 땅을 파기도 했고 머리를 깎고 불제자도 되어봤으나 역시 무인의 기운을 떨칠 수가 없었던지 낭림산맥과 개마고원 일대 사냥꾼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즈음 대한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던 일본은 껄끄러운 가시 하나를 발라내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껄끄러운 가시란 홍범도 같은 사냥꾼들이 보유하던 총기였습니다. 일본은 모든 사냥꾼들과 포수들에게 총기 수거령을 내립니다. 임진왜란 때 쓰던 조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던 구닥다리 화승총도 못내 보아주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수거령은 화승총 하나로 먹고 살던 포수들에게 청천벽력이었고 그렇잖아도 뻗쳐나가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을 지휘하여 일어선 것이 홍범도였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일본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산골의 포수 부대는 글자 그대로 스나이퍼 부대였습니다. 낡아빠진 화승총으로 호랑이도 잡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홍범도는 그 대장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에 따르면 동지들 먼저 가오 해서 부하들을 앞서 보낸 후 혼자 남아서 저격으로만 수십 명의 일본군을 처치하고 휘적휘적 돌아오기도 했다 합니다. 만주의 한인들은 노래를 부르며 홍장군을 찬미했습니다.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1월이 명랑한데 외적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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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일본은 홍범도의 아내와 장남을 인질로 삼고 그를 무릎 꿇리려 했으나 홍범도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문 끝에 죽었고 아들들도 아버지보다 먼저 전사하거나 슬프게 세상을 떠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 평안도 함경도라면 조선왕조 내내 차별받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그나마 양반도 아닌 신분이었던 홍범도는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는 쥐뿔에 티눈보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처자를 잃어가며 악착같이 없어진 나라 위에 싸웠을까요? 민간인을 강간한 부대원을 스스로 총살한 뒤 자신의 옷으로 그를 감싸 묻어 주었고 그 후 사흘 동안 음식을 받지 않고 슬퍼했다는 인정 많고 감수성도 풍부했던 남자는 왜 싸움터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청산리 전투는 독립운동의 금자탑이자 재앙의 팡파르였습니다. 일본은 경신 대참변을 일으켜
독립군의 뿌리를 뽑으려 들었고 그로 인해 수만 명의 조선인이 죽었습니다. 독립군은 독립군들대로 서로 다른 이념의 각을 세우다가 참혹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기가 꺾였습니다. 자유시 참변이었죠. 그 이후 인걸불처럼 타오르던 홍장군도 빛을 잃습니다. 한때 레닌에게 권총을 선물 받을 만큼 투쟁 지도자로 인정받던 그였으나 일본의 침략을 두려워하던 스탈린에게는 그놈이 그놈인 조선인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홍범도는 소련 영토에 살던 수만 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됩니다. 부하를 잃고 조직을 상실하고 투쟁할 대상마저 잃어버린 홍장군은 더 이상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장의 수위로 말년을 보냅니다. 중앙아시아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기에 그는 또 한 번 우리에게서 잊혀집니다. 소련군에 편입되기도 했고 소련 땅에서 죽었던 독립군 지도자의 행적은 남한에서 용납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어릴 적 봤던 위인전에서 그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해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78년 만에 고향을 떠난 것으로 치면 근 110년 만에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머리 깎고 초보 스님 노릇했던 금강산 이남으로는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의 고향은 평양이고 함경도 산골과 만주를 누비다가 소련 땅으로 갇혔으니까요. 그렇게 낯선 곳인데다 그 유해가 모셔질 대전 현충원이 그리 편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히 김창룡 같은 사람을 보면 무척 노하실 것도 같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낸 군인들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숱하게 빨갱이로 몰아 죽였던 김창룡 같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훼손했던 사람이니까요. 아울러 홍범도 장군을 보면 빨갱이라고 이를 갈며 달려들었을 사람이니까요.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는 것이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